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녹화로 진행하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라이브로 하지 않고 현재 5시 좀 넘어서 녹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며칠 전에 선임이 됐던데 민주당에서는 3명이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50%씩 반영하는 투표 형식으로 8월 6일 날 뽑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화재청 옥산서원 무변루 입구에 있는 거죠. 이게 보물로 문화재청이 오늘 지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런 뉴스 중심으로 경주포커스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7월 확진자 숫자가 6,000명을 넘었다. 6월 달에 1261명이었는데, 67명이었는데, 7월 달에는 아직 한 달이 종료가 안 됐습니다만 벌써 6,000명이 넘었다. 5월 달이 4,400명, 6월 달이 1,267명인데요. 월간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지금 5,000명이 넘어선 것이고, 6,000명이 넘어선 것이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0시 현재 365명, 어제 513명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꽤 많은 숫자지요. 누적으로 75,455명 우리 경주시 확진자가 7월 달에만 6,255명, 월간 확진자가 6,000명 넘은 것은 4월 달 이후에 4월 달에 15,305명이었습니다. 4월달 이후에 7월이 처음이다. 요 소식은 경주포커스가 기사로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월간 숫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월간 확진자 숫자가 나오죠. 1월 달에는 전체적으로는 500명 밖에 안 되다가 2월 달에는 8,000명이 넘다가 3월 달에는 3만 명이 넘다가 4월 달에는 15,305명, 5월 달에는 4,475명, 6월 달에는 1,267명이었는데 7월 달에는 6,000명이 넘었었다. 쭉 이렇게 추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주포커스 뉴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로는 문화재청이 옥산서원 이 무변루를 보물로 지정했다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문화재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국가유산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법칙에서는 문화재라고 하니까요. 무변루는 2019년에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적 옥산서원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옥산서원 외산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중층으로 된 문루입니다. 이 문화청에 따르면 문루는 1572년에 옥산서원이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졌고요. 주변에 훌륭한 자연경관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면 7칸, 측면 2칸이고 지붕은 맞배지붕, 좌우 측면에는 가석지붕. 이거는 뭐 일종의 기원전 형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면 7칸에 나가서 이렇게 칸 지어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이렇게 지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건물의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층은 온돌방 그리고 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인 누마루 구성이 되어 있고 위층은 가운데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둔 뒤에 다시 좌우에 누마루를 구성하는 매우 독특한 평면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이 무변루는 당시 영의정 노수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짓고 우리가 한석봉이라고 하나 석봉 한호 선생이 이 무변루라는 현판을 글씨를 한석봉 글씨라고 합니다. 무변루의 무변은 북송 유학자인 주도니가 풍월 무변에서 유래한 것인데 섬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 경계를 없애는 곳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무변루가 자연경관을 잘 담고 있는 누각이다, 뭐 이런 의미로 했겠죠. 예, 이게 경주에 또 보물 하나가 더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소식인 경주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0억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약정식 하는 모습이고,
이 후원금은 초록우산 경북지역 본부를 통해서 지역 내 한 2,000명에게 정기 일시 지원금을 비롯해서 주거 개보수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아동시설 지원, 인재양성, 아동옹호사업 이렇게 활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주시에서 이미 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44억 원이나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10억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빈곤, 질병, 이 고통받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기관이고, 국내외 58개국의 아동을 돕고 있는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시에서 10억씩이나 지원하는 건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요? 그러세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그 비밀의 정원에 이렇게 동전을 모으고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설치를 했고, 작년 연말까지 모은 돈이 이 비밀의 정원이 한 34만 원, 오늘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동전 모아서 하겠다고 하고, 경주시에서는 또 어제 우리 경주가 도의원 선거구가 4개, 또 이번에 비례대표가 황명강, 그리고 정경민, 1번, 3번, 국민의힘. 이래서 우리 경주 출신 도의원이 6명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어제 그 경주 전환시장이 초청을 해서 이제 지난번에 경주 포커스가 그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 주요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시리즈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의원들, 또 특히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원팀이 돼서 뭐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당면에 현안에서 엑스포를 두고 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바깥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걱정하는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소식, 지역 정치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월 6일 날 대구 엑스코에서 경북도당 대의원대회 여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3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합동연설회도 하고 6일날 여기서 경북도당 대의원대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도 현장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권리당원 온라인 ARS 투표, 여론조사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권리당원 투표하고 현장 대의원 투표를 50%씩 합산해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는데, 도당위원장에는 이렇게 현재 도당위원장인 장세호 전 칠곡 군수, 그리고 유승찬 이번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했고, 임미애 씨 경북도의원을 역임을 했고, 이번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선전했던 여의도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인가요? 이렇게 3파전으로 벌이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소식에서는 이게 업무 보고를 독대 형식으로 해서 부서 간에 그 부서처 실장들, 뭐 부서 전 직원들이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뭐 제대로 파악하게 안 되는 독대 형식의 지금 업무 보고도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은데, 이게 벌써 3번째로 돌연 교육부 업무 보고 하루 전에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통일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도 있었고, 하루 전에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오늘 오전 9시 12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본래 7월 29일 내일 예정이 됐던 교육부 업무보고 연기했다. 그 연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연기했느냐? 일정을 안 잡았다고 합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통보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부 그 업무보고가 연기됐을 때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그 부서 업무 보고는 국정에 중요한, 또 대통령의 일정에 맨 우선에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 전에 연기하는 사례들, 이게 전례도 없었고, 아마추어 정권의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일정이 어제 오늘 잡힌 것도 아닐 텐데,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한다는 것, 교육부에서는 원래 오늘 뭐 내일 좀 사전 브리핑도 한다, 이렇게
설명이 기자들에게 연기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당황하는 분위기다. 통일부하고 여성부는 당일날 연기 사실이 통보됐다. 또 교육부는 그런데 하루 전에 연기가 돼서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런 뭐 참 씁쓸한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대통령이 부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러면 그 부서에서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또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부서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다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이게 당일날 통일부 여성부는 당일날 연기가 됐고 교육부는 하루 전에 이렇게 연기가 됐다. 이게 참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를 뭐 비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그리고 오늘 포털에는 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뭐 당대표가 가서 좀 뭐 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그저께 문자 보낸 게 국회 사진기자들에게 포착이 되면서 여러 지금 후폭풍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핵관하고 이준석 사이에, 대표 사이에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많이 뜬 뉴스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문자죠. 이 국회 사진기자단이 뭐 동아일보 기자가 찍었다고 하는데, 어제 뭐 이준석 후보는 앞에서는 양머리 걸어놓고 뒤에는 개고기 파는 뭐 양두구역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그 SNS를 올리기도 했고, 오늘 그 윤핵관으로 일깨워지는 이철규 경찰 출신의 의원이죠. 에 대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 이거는 전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빗대서,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분이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져서 조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러 또 출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이 이때가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라고 합니다. 오전 시간이 보면 11시 몇 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진기자들에게 걸린 것은 오후인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하고 앉아서 이준석 대표를 실컷 험담했는 것 아니냐, 뒷담화로. 뭐 이런 억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문자를 보낸 시각이 바로 그날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독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에 이런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억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나라에 지금 코로나19는 재유행이 뭐 10만 명에 육박을 하면서 석 달 만에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전쟁의 여파든 뭐든 간에요, 온 나라가 고물가에 이렇게 IMF 후에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판에 이런 권력 내부 다툼 비슷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참 보기에도 민망한 정권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런 조롱도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잘해서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들의 삶이 좀 평화롭고 남북 간에도 긴장이 완화되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7월 28일 경주 포커스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